미래 에너지 시장의 패권, 이걸 과연 누가 주게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수소를 지배하는 국가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경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대한민국의 아주 담대한 계획,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렇게 수소 하는 걸까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화석연료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바로 그때 등장한 게 수소입니다. 인류가 찾아낸 가장 완벽한 에너지 저장고라고나 할까요? 바로 이 수소가 그 해답을 쥐고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해가 쨍쨍할 때나 바람이 쌩쌩 불 때는 전기가 막 남아 돌아요. 근데 밤이 되거나 바람이 멈추면 그냥 끝이죠. 이 변덕이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이거든요. 이 남는 에너지를 어딘가에 잘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에너지 병 역할을 해주는 게 수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는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놨다가 나중에 쓰는, 뭐랄까, 미래의 거대한 배터리 같은 거죠. 2조 5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천조 원입니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수소 시장이 이만큼 커진다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반도체 시장의 몇 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회가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 하는 미래 먹거리인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보이지 않는 전쟁은 벌써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기회를 잡으려고 한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생산부터 운송, 활용까지 수소 경제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요. 모두가 총 준비하고 있을 때 한국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바로 법으로요.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 경쟁 그냥 참여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이길 거야 하고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수소라고 해서 다 같은 수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깨끗한 수소, 진짜 탄소 중립을 위한 수소는 따로 있거든요. 그게 바로 궁극의 청정에너지, 그린 수소입니다. 이걸 잡아야 진짜 승자가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소에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재밌죠? 지금 대부분 쓰는 건 화석 연료로 만드는 그레이 수소인데 이건 뭐 만들면서 이산화탄소가 엄청 나와요. 블루 수소는 그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처리하는 거긴 한데 이것도 완벽하진 않고요.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바로 저 그린 수소입니다. 왜냐?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아예 전혀 제로거든요. 완벽하게 깨끗한 거죠. 그래서 다들 이 그린 수소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꿈의 에너지, 그린 수소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바로 여기서 한국의 기술력이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한국이 이 어려운 퍼즐을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량이 막 널뛰기를 해요. 해가 구름에 가려지거나 바람이 약해지면 전력 공급이 확 줄어들죠. 이런 불안정한 전기를 그냥 수소 만드는 기계에 꽂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쉽게 망가지거나 효율이 형편없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큰 기술적인 과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게 한국의 기술입니다. 이름은 좀 어려운데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의 기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전기가 많이 들어오면 수소를 팍팍 만들고 적게 들어오면 생산량을 살살 줄이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전력 공급량에 맞춰서 생산을 완벽하게 조율하는 거죠. 덕분에 그 변덕심한 재생에너지로도 아주 안정적으로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기술이에요. 자, 좋아요. 이제 그린 수소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다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제부터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이렇게 만든 수소를 어떻게 안전하고 싸게 필요한 곳까지 배달하느냐? 이게 또 하나의 거대한 숙제입니다. 수소가 우주에서 제일 가벼운 기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피는 엄청 큰데 이걸 그냥 기체 상태로 옮기려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머리를 쓴 거죠. 아, 수소를 다른 액체에 녹이거나 결합시켜서 운반하면 되겠다, 이렇게요. 그 방법들 중에 지금 가장 주목받는 게 바로 암모니아랑 LOHOC라는 기술입니다.
액체니까 배로 한 번에 엄청난 양을 실어 나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암모니아 방식에서 한국이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암모니아는 수소로 운반하기는 좋은데 나중에 다시 수소만 쏙 뽑아내는 게 기술적으로 어렵고 비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이 촉매,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도와주는 물질이죠, 이게. 기존 것보다 효율이 무려 10배나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양의 촉매를 써도 똑같이 수소를 뽑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이건 뭐 수소 운송의 사업성을 아예 다른 레벨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생산도 하고 운송도 했어요. 이제 이 수소를 어디에 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수소가 가져올 진짜 거대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탄소 굴뚝 산업이죠. 철강 산업이 수소를 만나서 어떻게 180도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철광석이랑 석탄을 거대한 용광로에 넣고 그냥 뜨겁게 가열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석탄이 타면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문제는 당연히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지난 100년간 이 방식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세요. 여기서 석탄을 빼고 그 자리에 수소를 넣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소가 똑같이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산소랑 수소가 만나면 뭐가 되죠? 맞습니다. 바로 물, H2O가 됩니다. 이산화탄소 대신 깨끗한 물만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건 그냥 공정 개선이 아니에요. 제철 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말 그대로 혁명인 거죠. 자, 지금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친환경적인 생산부터 효율적인 운송,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혁신적인 활용까지 흩어져 있던 이 퍼즐 조각들이 이제 하나로 맞춰지고 있어요. 과연 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거대한 그림을 만들게 될까요?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최종 목표, 그 큰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세요. 생산 단계에서는 변덕스러운 재생에너지에도 끄떡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했죠. 운송 단계에서는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초고효율 촉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저장 기술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은 어떻습니까? 철강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소 원원 제철 기술까지, 생산부터 활용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를 우리 독자 기술로 채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기술 몇 개가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독자적인 수소 생태계를 우리 손으로 완성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연구실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과제는 뭘까요? 바로 이 엄청난 기술들을 가지고 어떻게 저 3천조 원짜리 거대한 글로벌 시장을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이 문제겠죠.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걸 상용화하고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만드는 진짜 싸움이 남았습니다. 연구실의 혁신이 실제 시장의 지배력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전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